근데 이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진 네, 장관도 네. 그렇고 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된다 예, 예.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취지 얘기를 해왔고 어떻습니까?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지금 꼭 끊어야 되는 이유 이런 게 있다고 보세요? 글쎄 그 악순환이 있다면 끊어야 되는 거는 저는 맞다고 봐요. 네. 왜냐면은 항상 그 나쁜 거에서 좋은 걸로 가는 거를 도모하는 거는 꾀하는 거는 누구나 당연히 그 정치를 그렇죠. 하는 사람 해야 네.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과연 끊는 방법의 문제잖아요. 그 악순환을 끊는 방법의 문제인데 네. 그 과거의 악순환을 끊고 미래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은 미래로 가기 위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잘못된 과거를 네. 철저하게 반성하고 단절한 상태에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과거는 그냥 쳐다보지 말고 그냥 미래만 쳐다보자 하는 거는 네. 이건 진정한 미래 관계가 아니죠. 그 일부에서는 계속 그 1998년 김대중 오부지 선언의 어떤 정신을 이게 구현한 것처럼 네, 막 네. 얘기를 하던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왜곡시키고 있어요. 그 저기 왜곡시켰다. 1998년에 김대중 그 오부지 선언을 그 일반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마치 다 끝난 것처럼 그걸로. 그걸로 이번 하는 것들이 그런 어떤 결단인 것처럼 얘기를 네, 하는데 김대중 오부지 선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본이 그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이런 어떤 전제에 의해서 미래지향을 얘기한 것이요. 그러니까 과거 직시라는 것들을 한 어떤 기둥으로 가지고 있다면 또 한 과거 직시. 기둥은 미래. 그 미래지향이거든요. 그 두 음. 가지가 동전의 양면인 겁니다.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어. 거예요. 지금은 과거 직시가 없지 않습니까? 통절한 그렇죠.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 같은 어떤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네. 또 한 가지는 그런 어떤 합의가 나왔던 어떤 가장 큰 배경이 뭐냐면요.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이 그 평화헌법 아래서 전수방위 원칙 아래서 네. 국제사회에 기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아하. 이거 높이 평가하고 네. 또 오부지 총리는 당시에 한국이 그 민주주의 발전을 이룬 걸 높이 평가한다. 이런 서로 그 양쪽의 어떤 발전을 기여를 네. 그 평가한 위에서 아하. 과거 직시하고 미래지향 이런 걸 싹 빼놓고 김대중 대통령이 미래로 간다 그냥. 이런 거를 갖다가 다 일본과 그런 거를 갖다 잘 정리하고 간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거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거는 오도이면서 곡해이면서 약간 그 뭐라고 그럴까 데마고그라고 저는 봐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앞으로 상당히 그 많은 분들이 그 과연 김대중 오부지 선언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이와 같은지 같은 맥락인지 다른 네. 맥락인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치열하게 한번 좀 논쟁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그 계승하는 걸로 다 이제 마무리가 된 걸로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너무나 다른 그렇죠. 딴판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 당시에서 김대중 네. 오부지 선언이 나온 어떤 것들은 역시 그런 어떤 일본 쪽의 반성 사죄, 한국의 어떤 일본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균형을 잡으면서 앞으로 미래지향으로 나가자 이렇게 됐던 거고요. 네. 지금은 사실 그런 것들이 싹 빠져 있습니까? 과거 사죄나 반성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없고 일본의 어떤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조건 그 과거는 아니고 우리 앞으로 그 미래로만 가자고 할 때의 어떤 네. 얘기가 만약에 오부지 김대중 선언을 욕되게 하지 말고 이러려면은 지금은 윤석열 그 기시다 선언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죠. 솔직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빠진 앞으로의 그 미래 방향을 설정했다면 그거는 그 옛날 어떤 잘된 거를 갖다가 그냥 소환해서 얘기하시지 마시고 저는 이 부분은 윤석열 기시다 선언이다 이렇게 이름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제 기시다 총리를 윤 대통령 만날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뭐 선언적인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제 이게 기자들이 박진 외교장관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일본 그러니까 이제 과거사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런 박진 장관의 얘기도 있었고 네. 일본이 기존에 공식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죄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셈인데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과거에 김대중 오부지 선언 통해서 사죄하는 입장을 담아서 선언까지 했는데 왜 또 새로운 사과가 필요하냐, 사죄가 필요하냐 이렇게 오히려 박진 외교부 장관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셈인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글쎄 일본이 그 아마 저기 문서로서 크게 그 이런 사죄나 반성을 얘기한 것들이 보면은 전 95년도에 무라야마 다마가 있고요. 네. 98년에 저 아까 말씀하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마 2010년 간나오또 다마가 또 있을 거예요. 네. 간나오또 다마가 있고 그다음에 2015년에 그 아베 종전 70주년 다마가 있어요. 네. 근데 앞에 세 가지는 대부분 다 그 일본의 어떤 저희 식민 지배 침략주의에 대한 사과 반성을 담고 그것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왔거든요. 근데 70년 아베 다마는 더 이상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일본이 네. 후세세가 우리가 더 이상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담고 있고 상당히 그 앞에 세 가지의 어떤 담화를 어떻게 보면은 무화시키고 약간 그 뭔가 부인하는 어떤 식의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아예 있거든요. 이제 방향 전환을 한 셈이네요. 그렇죠. 네. 아베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묘하게 그냥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그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얘기하면서 네. 아베 선언까지 그 집어넣어 갖고 그걸 갖다 계승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얘기를 더 이상 뭐 일본은 뭐 항상 그 있잖아요. 그쪽이 쓰는 어떤 수사 방식이 언제까지 사과를 우리가 할 거냐, 뭐 사과 필요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뭐 그거 설령 좋다 쳐요. 그럼 니네 사과를 안 하고 그럼 과거에 대해서 과거 그걸 갖다 계승하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분명히 그러면 아베 담화는 빼고 가장 저기한 이걸 계승하라고 찍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동뚱무려서 과거에. 이것 등 뭐 이것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 허점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새롭게 사죄를 한다는 거. 음. 그러니까 지금 독일과 일본이 비교가 되는 부분인데 독일은 네. 매번 사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구체적인 현안이 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강제 네. 동원, 특히 2018년에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일본 전범 기업의 이 자산까지 이제 압류해서 그걸로 이제 할 수 있는 쪽으로도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우리 정부가 그걸 막아주고 네. 다른 길을 다른 방안을 우리 스스로 찾아가지고 대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건데 아니 이 현안에 대한 사죄 이걸 안 받고 넘어가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사실 그 한 10년 전에 그 미쓰비시 그쪽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네. 정부 말고 개별적으로 미쓰비시랑 그 협상할 때 네, 네. 일본 쪽에서 일본 기업이 미쓰비시가 사죄 표명을 하고 예. 그 기여금도 내겠다. 어. 근데 기여금이 이제 지금 요번 에 나오는 것 같은 어떤 청소년 미래기금 비슷한 걸로 해서 우리 피해자 단체에서 거부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것이 그대로 나왔는데 미래기금은 그대로 그걸 끄집어 뭐 나왔지만 기업의 사죄 같은 거는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 했던 것들 쏙 빠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후퇴해도 한참 후퇴한 거죠. 저는 이번에 전체적인 어떤 거를 큰 어떤 한일 관계의 큰 맥락에서 본다면은 결국 한일 관계가 1965년 수준으로 다시 거꾸로 간 거다. 예.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던데요. 1944년에 징용령이 나와서 한국에 있는 네, 사람들을 그 일본 기업이나 이렇게 징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일본은 그 징용령이 발동됐기 때문에 그 징용령에 따라서 징집한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간 거지 강제로 간 거지 아니야. 이런 논리를 쓴 거예요. 법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한일 관계가 1944년 수준으로 네. 거꾸로 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 근데 이제 한일 관계를 보자고요. 65년에 이제 한일 협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서 그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거 식민 지배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이 해결이 안 된 네.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온 것이 93년에 고노다마 95년에 무라야마 다마,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런 식으로 점차 보완을 해왔다고 봐요. 네. 그것이 이렇게 쭉 발전적으로 그 65년 협정을
보완하고 발전시킨 어떤 관계로,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그만큼 전 65년을 탈피해 온 과정이지 않습니까? 저기 발전적으로. 네. 그런데 그 지금의 어떤 것들은 그런 발전된 관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발전시키지 못하고 더 발전시키지 못하고 완전히 65년 일본이 건전한 관계라고 하는 거는 65년으로 식민지 시대의 어떤 모든 관계는 다 정리가 됐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네. 일본이 말하는 건전한 관계의 정의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글로 돌아갔다는 거는 한일 관계 이제 1965년으로 후퇴했다. 후퇴했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한 라디오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이 국익과 국민과 미래와 우리 안보, 경제 이런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한다. 민주당을 향해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제일 야당으로서 자세 전환을 좀 호소드린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주장은 지금 너무나 엄중한 상황이잖아요. 안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지금 이걸 안 풀고 질질 끌면은 국익에 해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기 여러 가지 그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라든가 국제 환경은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올 수 있고요. 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이것 때문에 다른 어떤 아주 기본적인 가치, 나라의 어떤 그 품위와 체면이 걸린 국익이 걸린 것들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결국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일본의 식민 지배가 불법이었느냐 합법이었느냐의 그거에 대한 어떤 차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계속 그 불법이라고 주장을 해왔고 일본은 합법이라고 주장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은 불법 맞아. 그 법적으로 그걸 갖다 확인해 준 거거든요. 배상하라는 예. 거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 사회가 이제까지 쌓아온 그런 어떤 가치, 그리고 이 피해자들이 거기까지 올려온 큰 어떤 피와 땀과 그 노고를 네. 그냥 일거에 무화시키면서 이것 때문에 더 중요한 어떤 게 더 중요한지는 모르겠으나 그것 때문에 이런 것은 다 버려도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두 가지를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똑한 정부라면, 능력 있는 정부라면 과거사는 과거대로 해결해 나면서 안보적인 상황은 또 안보적인 상황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것이 똑똑한 정부지. 뭘 하나로 해서 자기 팔다리 하나를 끊어내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좋은 방안이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두 개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다. 과거선 과거사를 대응하면서. 그냥 우리가 지뢰 말이야 일본이 해보니까 이거는 절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건 못하겠다고 우리가 포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